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릴게요. 역시 회계사 이번에 2024년도 2월 달에 시험 보신 거 내용이고요. 일단 문제부터 읽을게요. 단기적으로 물가가 고정되어 있고 라고 되어 있죠. 보통 단기에 이제 물가가 고정되어 있다고 보통 전제하는데 물가 보통 고정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AS/AD를 고려를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AS/AD 이 곡선에서 ISLM 쪽에 변화가 발생되면 이제 AD가 움직여 주잖아요. 그럼 여기서 P 보통 이제 물가가 변하죠. 변화. 그럼 실질환율은 지금 보시면 세로축의 실질환율인데 우리나라 책의 실질환율 보시면 P분의 EPF라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요 P가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변하면 실질환율이 또 변하기 때문에 일단 이걸 배제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자본인의 완전히 자유로운 소규모 개방 경제 모형인 먼델 플레이 모형. 보통 이제 우리가 말하는 먼델 플레이 모형은 ISLM BP 모형을 말하거든요. ISLM BP. 근데 ISLM BP 모형 이 모형 그림 축이 이자율 R 하고 Y 총생산이 들어가는 그림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는 실질 환율로 되어 있죠. 그래서 환율과 Y 여기다 지우면 그냥 환율 2만 쓸게요. 네, 환율과 Y를 기반으로 한 모형도 먼델 플레인 모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ISLM BP 모형을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BP 자체가 없죠, 문제. 그래서 요 환율 축이 있을 때 이 모형도 먼델 플레인 모형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이때 변동 환율제 채택하고 있는 각국의 ISLM 곡선을 그렸대요. 여기 그렸고요. 요 그림 설명을 좀 먼저 해드려야 될 게 뭐냐면 좀 실제 환율로 돼 있잖아요. 세로축이. 그냥 명목 환율로만 써볼게요. 여기 이제 명목 환율. 이렇게. 그럼 명목 환율이 변할 때 LM 곡선과는 상관이 없어요. LM 곡선의 정의는 뭐였냐면 화폐 시장 균형이었죠. 그래서 화폐 시장 균형식 보시면 P분의 MS 하고 L하고 Y, R 이렇게 쓰잖아요. 여기에 환율이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기 때문에 LM 곡선은 수직으로 그리는 게 맞아요. 그래서 LM을 지금 수직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고, 그 다음에 IS 곡선의 함수식은 어떻게 썼냐면 Y는 C, I, G, NX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때 순수출에 영향 주는 대표 변수가 바로 환율이죠. 환율. 여기 환율. 근데 주로 이제 경제학 책은 실질 환율로 쓴단 말이에요. 주로 P분의 EPF. 요거의 함수다 쓰거든요. 근데 지금 명목 환율로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PF하고 P는 고정돼 있다. 이런 말이 뜨면 명목과 실제 같아지는 거죠. 이게 안 변하면. 그래서 보통 이제 물가 고정돼 있다 이렇게 말이 뜨면 명목 환율하고 보통 이제 명목 환율은 이렇게 표기를 해주고 실제 환율은 기호를 이렇게 써주는데 이 식이 지금 우리나라 책에서는 P분의 EPF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PF나 P가 둘 다 안 변하면 요 둘이 같아지잖아요. 그래서 명목 실질이 같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가 고정돼 있다 요 말 뜨면 명목 환율과 실제 환율이 같다라고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요 식에서 어떻게 돼요? 명목 환율이 올라가면 순수출이 증가하고 증가하니까 Y도 커져야 되기 때문에 둘이 같을 때 균형이니까 환율이 커지면 Y도 커져야 균형이죠. 환율 커지면 이쪽 커지니까 여기도 커져야 균형이죠. 그럼 2하고 Y는 우상향으로 비례로 나오죠. 2가 커지면 Y도 커져야 균형이니까. 맞아요? 이렇게 IS를 그려주는 게 정상이에요. IS 곡선. 이렇게. 근데 여기는 다르죠. 여기는 IS를 어떻게 그렸냐? 우하향으로 그려놨다고. 우하향.
그러면 우하향 그렇다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일반적 실질환율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우하향으로 그린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실질환율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하향을 일단 전제해놨으니까 이렇게 가시면 돼요. 문제에서는. 근데 이런 형태가 일반적이지 않다고요. 대부분 아까 그린 것처럼 우상향으로 그려놓고 문제 푸는 게 일반적이 되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된다는 거죠. 자, 대신 물어본 거는 뭐였냐면 수평인 걸 전제하셨어요. 물어보신 분이 BP일 때 우리 ISLM BP 그리시면 수평 그려놓고 하잖아요. 완전 잡어이동일 때 수축가서 IS가 왼쪽 이동하면 ISLM 그 균형점 밑으로 가면서 국내 금리가 외국보다 낮아지고 맞죠? 그 다음에 자본 유출로 환율이 다시금 올라가면 수주 증가로 다시 IS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다시 균형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율 상승했을 때 실질도 상승이라 봐서 D도 말이 되지 않냐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일단 A점으로 생각을 한 이유는 여기 왼쪽 갔다가 뭐 오른쪽 갔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온다고 전제해서 A로 보신 거고 이거는 그 다음에 지금 또 물어보신 거 뭐냐면 자 IS 우측 이동할 때 환율은 상승했으니 실질도 상승이라 봐서 D점도 말이 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문제는 실제환율은 또는 명목환율은 독립변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만약 실제환율이 변했다고 이렇게 나와버리면 선상에서 움직여줘야 돼요. 일로 가거나 일로 가거나. 그래서 당연히 C하고 B를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 선택은 잘못된 내용이다. 본인이 잘못 모형을 알고 있다는 거고 12는 절대적 선택을 안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ADE에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앞에 내용은 이제 ISLM BP라는 일반적 내용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기는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수출이 뭐 한다면 감소한다면 보통 이제 IS 오른쪽 왼쪽 이렇게 이동할 때 CIG NX 증가하면 오른쪽 이동하고 CIG NX 감소하면 왼쪽 이동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출이 뭐 한다면 감소한다면 그럼 IS를 왼쪽으로 바로 이동시키시면 되고 균형은 A에서 E로 가는 걸로 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 자체가 일반적 모형은 좀 아니기 때문에 이 모형을 좀 해석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IS는 기본적으로 우상향으로 그려놔야 되는데 여기는 우하향으로 그린 거에 불과한 거고 이제 수출이 감소한다면 IS가 왼쪽 이동으로 균형이 E로 간다. 이렇게 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E점에서 다시 A점으로 오는 조건이 되려면 장기로 바뀌어야 돼요. 장기로만 예. 물가 장기로 바뀌면 물가도 변할 수 있으니까. 변할 수 있고 예. 장기적으로 하면 문제 자체가 그러면 장기가 들어가면 물가도 변동이 되는 예, 변동으로 나오죠. 일부러 단기에 물가를 고정시켜 버렸기 때문에 단기점은 당연히 균형에서 이탈한 다음에 끝나거든요. 근데 장기화는 항상 원상태로 돌아오는 게 정상이죠.